Ready, go! 오케이용. 조금만 더 보자. 자, 오늘은 귀부터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귀는 하는 기능이 뭐야? 소리를 듣죠. 뭐 귀로 맛을 보고 귀로 냄새 맡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지? 소리를 듣는데, 그럼 귀는 소리 듣는 감각을 청각이라 했어요. 들을 청자, 그치? 소리 듣는 감각을 느끼는 곳인데, 귀의 구조가 좀 복잡해요. 이렇게 해서 귀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겉에 보이는 귀 부분이야. 그럼 이제 귓구멍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여기에 이제 귀지가 끼고 이렇게 귓구멍이야. 끝에 뭐 있냐면은, 고막이 있어요. 고막이 있고, 요 뒤에 조그맣게 이렇게 뼈가 3개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 달팽이 같이 생겼다 해서 달팽이관이라는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위에는 또 뭐 이렇게 둥글둥글해서 고리 같은 게 또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또 신경이 이렇게 붙어 있고, 그 다음에 고막 쪽에 또 무슨 관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저 그림을 간단하게 그리면 이렇게 되는데, 그럼 보자. 여기 보세요. 스고야. 자, 여기 겉에 보이는 여기를 뭐라 그러냐면 귓바퀴라 그래요. 귓바퀴. 얘가 하는 기능은 소리를 모아줘요. 그러니까 요 귓바퀴를 자세하게 보면은 거울에 대고 아니면 옆 사람 귀를 보면 이렇게 둥글둥글 무늬가 요 가운데 귓구멍 쪽으로 이렇게 소리를 모아줄 수 있게 이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귀가 너네 자세하게 보면 되게 징그럽다. 우리 몸 중에 좀 징그러운 게 겉에 보이는 것 중에 귀가 좀 징그럽죠? 자세하게 보면 되게 징그러워. 그래서 그 징그러움을 좀 없애기 위해서 여자애들은 이제 귀걸이나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사방에서 소리가 오면은 이 소리를 가운데로 이렇게 모아주는 역할을 귓바퀴가 하고요. 그럼 이 모아진 소리가 지나가는 요 길이 있어요. 이 귓구멍이라고 안 부르고 이걸 웨이도라고 해요. 한자로 외자가 뭘까? 작화대. 이자는 귀자야. 귀자. 한자로 귀자야. 도자는 길도자. 길도자. 통로. 그리고 바깥 귀에 있는 통로다. 길이다. 이 웨이브를 통해서 어떻게 돼? 소리가 전달이 됩니다. 소리가 전달이 되면 여기 끝에 뭐 있다고? 고막이 있어요. 그럼 고막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까지 온 소리를 진동으로 바꿔줘. 고막이 되게 얇아요. 한 2-3겹으로 된 세포거든. 이게 막인데 한 2-3겹 세포야. 그러니까 너네 세포 이렇게 딱 띄워보면은 되게 얇아요. 거의 투명하거든? 그런데 그런 세포가 한 2-3겹밖에 안 돼. 그러니까 굉장히 얇아. 그래서 니네 고막 다치면은 이게 잘 찢어지고 잘 다쳐요. 그래서 어떤 사람 만약에 귀를 땅 때린다거나 또는 귀에 대고 큰 소리를 질러버리면 이 고막이 찢어지거나 다칠 수 있죠. 그러면 잘못하면 저기 수술해야 돼. 수술해서 인공고막 껴야 되고 막 그래야 돼요. 그래서 니네 가끔 보면 친구들끼리 막 귀에 대고 막 큰 소리 지르고 막 장난치고 그러는 애들이 있는데 그때 잘못하면 큰일 나. 고막 다쳐. 그럼 얘가 얇으니까 어떻게 될까? 얇으니까 소리가 오면 얘가 막 떨려요. 진동을 해요. 선생님도 지금 마이크로 큰 소리 내면 막 울리잖아, 그치? 떨리잖아, 그치? 그래서 공기의 소리 진동이 와가지고 이 고막을 진동시켜요. 근데 이 진동이 약할 수가 있어서 뒤에 요 3개 뼈가 있는데 이 뼈를 귓속뼈라고 해요. 이렇게 귓속뼈. 얘가 하는 기능은 요 진동을 더 크게 증폭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이 옆에 고막이 떨려. 그럼 뒤에 뼈가 3개가 이렇게 있거든.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있어가지고, 요 앞에서 고막이 이제 소리가 오면은 고막이 떨려? 그럼 얘가 막 이렇게 움직여 이렇게. 이 고막이 움직이니까 얘를 이러고 막 움직여. 그러면서 이 진동을 더 크게 만들어줘요. 크게 만들어서 여기에 진동이 전달되거든. 달팽이 같이 생겼다 그래서 이름을 뭐? 달팽이관. 여기에 요 진동을 느끼는, 즉 소리를 감지하는 청각세포가 있어요. 그 청각세포에서 어떻게 소리를 감지하죠. 그러니까 진동을 감지하는 거지. 그 청각세포에서 소리 진동을 감지하면은 그게 이제 신경을 따라서 뇌까지 가는데, 뇌내까지 가는데, 귀에 붙어 있으니까 무슨 신경? 청각신경. 줄여서 뭐 청신경이라고도 하는데, 근데 보통 청각신경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소리는 정리하자. 귓바퀴에서 소리를 모아서 웨이도로 소리가 전달이 되고, 고막에서 진동으로 바꾸면 귓속배에서 진동을 증폭시켜서 달팽이관의 청각세포에서 소리를 감지하면 그 자극이 청각신경 따라서 뇌로 가는 거죠. 됐니? 이게 이제 소리의 전달 과정이야. 됐어? 그래서 여기 요거 소리의 전달 과정. 소리, 귓속뼈, 웨이도, 고막 아니지. 귓바퀴, 웨이도, 고막, 귓속뼈, 달팽이관의 청각세포, 청각신경, 뇌. 이 순서를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이 그림을 머릿속에 있어야 돼, 그림이. 네? 알지? 네. 자, 그리고 귀에는 있는데 소리 듣는 거랑 관계없는 게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먼저 요거부터 볼게요. 관이 있어요. 이 관이 고막에 연결되어 있거든? 요거를 뭐라 하냐면 귀인두관이라고 해요. 이름도 어려워. 귀인두관. 얘가 하는 역할은 압력을 조절해줘요. 압력. 그 뭐냐면 얘네가 저기 이렇게 땅에 있다가 비행기 타고 갑자기 이제 높은 곳으로 막 올라갔어. 그럼 기압이 어떻게 돼? 바뀌죠? 압력이 바뀌어요. 그럼 너네 귀가 어떻게 돼? 먹먹해지죠? 먹먹해지지? 아니면 니네가 높은 건물 같은데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거나 산에 올라가면 귀가 막 먹먹해지지? 압력이 안 맞아서 그래. 기압이 변해서 그래. 그럼 어떻게 하면 귀 뻥 뚫리니? 침 삼키거나 뭐 하품하거나 그러면 귀가 갑자기 또 뻥 뚫리지? 그래서 높은 곳에 가면은 압력이 안 맞아서 얘가 이제 압력을 조절해 주는데 얘가 고막에서 목구멍까지 연결돼 있어요. 얘가 목구멍까지. 얘가 하품을 한다거나 침을 꼴깍 삼키면 얘한테 자극이 가서 얘가 압력을 맞춰줘요. 그래서 뻥 뚫리는 그런 느낌이 나요. 그래서 이게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옛날에 뭐 저런 뭐라 그러지? 그 신기한 사람들 나오는 거 좀 뭐라 그러나? 어? 화성행? 아무튼 신기한 사람 중에 이게 여기서부터 목구멍까지 연결돼 있어서 우유를 먹는데 이게 뭐 다 막고 코입 다 막고 이렇게 바람을 훅 불면 귀로 막 우유가 나오고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게 연결이 돼 있어서 이게. 네. 근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장난으로. 어떤 사람은 눈에 우유를 먹다가 눈에서 우유 나오는 그런 거 못 봤지? 아무튼 이게 연결이 돼 있어서 그래. 자, 그래서 얘 하는 기능 알아두고, 그러니까 이쪽에 보면은 고리같이 생겼는데 반쪽 고리. 원이 아니고 반쪽 고리같이 생겼다 해서 요거를 간고리관이라고 해요. 간고리관. 얘는 뭐 하냐면은 회전 감각을 느끼게 해줘요. 회전. 그만해봐. 야, 어디를 놀이기구 타고 뺑글뺑글 돌면 돈다는 느낌이 나지? 아니면 눈 감고 뺑글뺑글 돌면 돈다는 느낌이 나죠? 그 회전하는 돈다는 느낌을 요 반고리관에서 느끼게 해줘요. 그다음 여기
방구리관하고 달팽이관 사이에 여기 약간 두툼하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두툼하게. 이거 전정기관이라고 해요. 전정기관. 얘는 뭐 중력이나 기울기 같은 걸 느끼게 해주는데, 그리고 너네가 이렇게 서 있다가 이렇게 기울어진다는 거 느껴지지, 그치? 그래서 다시 균형을 잡잖아, 그치? 그런 기울기나 중력 같은 걸 느끼게 해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방구리관하고 전정기관은 요거는 회전, 기울기 이런 걸 감지해서 몸에 평형 감각을 담당한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게. 그러니까 회전하는 걸 느끼고 몸이 기울어지는 걸 느껴갖고 몸이 넘어지지 않게 평형을 유지할 때 이런 것들이 관찰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 지금 빨간색으로 쓴 거 세 가지지, 이제. 요거는 소리 듣는 거랑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소리 듣는 거랑 관계 있는 건 지금 노란색으로 쓴 거예요, 이렇게. 네? 얘는 소리 듣는 거랑 관계 없어요. 근데 귀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귀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여기까지 귓바퀴 웨이도까지를 웨이라고 해요. 웨이. 웨이가 귀 바깥쪽. 그 다음 여기 고막, 귓속뼈, 귀임두관 여기까지. 네. 아니야. 여기는 가운데 있다 그래서 중이라고 해요. 중이. 그래서 이게 중이염 뭐 이런 거 들어봤잖아. 중이염이 이거야. 여기 중이 쪽에 무슨 염증이 생긴 거야. 네? 중이 염증. 중이염. 네? 웨이염은 잘 얘기 안 하는데 웨이염을 잘 얘기 안 하냐면 이게 만약에 염증 생기면 뭐 그냥 약 갖다 바르면 되지. 겉에 있으니까 이제. 그래서 중이염은 이제 이 안쪽에 염증이 생기니까 무슨 약을 먹든지 뭐 해야 돼요. 고막을 뚫고 바를 수 없잖아. 약을 바를 수 없잖아.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방구리관, 전정기관, 달팽이관 여기를 내이라고 해요. 내이. 암내자. 네? 안쪽에 있다. 내이.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선생님 지금 써준 게 여기 다 써져 있을 거야. 똑같은 내용이니까 다 알아두도록 하시고 귀에서는 더 알아둘게. 잠깐만. 잠깐 쉬는 게 아니야. 잠깐만. 여기 밑에 뭐 하나 더 있어요. 자, 밑에 봐봐요. 이거 봐봐. 평형감각 담당하는 게 귀에 있는 뭐라고? 방거리관하고 뭐? 네, 평형감각 담당하는 게 방거리관하고 전정기관이야. 요거 합해서. 그래서 서술형도 잘 나와. 우리 몸에서 평형감각 담당하는 거 두 군데. 방거리관, 전정기관 쓰고 뭐 하는 기능 쓰라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서술형 나오나 학교. 그럼 방거리관은 뭐 느낀다 그랬어? 회전. 그지? 그래서 여기 뭐 있어? 회전하는 놀이기구를 탔을 때 회전하는 것을 느낀다. 눈을 감고 있어도 회전하는 방향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이 방거리관이 회전 느끼는 거야. 헷갈리면은 봐봐. 방거리관이 둥글둥글하게 생겼잖아. 이제 도는 것 같이 생겼지. 이제 그래서 회전. 네? 밑에 있는 전정기관은 뭐 한다 그랬어? 몸이 기울어지거나 또는 중력 같은 걸 느끼게 해주거든. 그래서 돌에 걸렸을 때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는 거, 또는 승강기를 탔을 때 몸이 움직이는 거. 승강기를 타고서 승강기가 움직일 때 몸이 쏠린다라는 거는 이거는 뭐 관성 중력 때문에 그렇거든. 그래서 기울기나 중력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에요. 얘들도 한 번씩 봐주세요. 자, 우리 조금 쉬었다가 그 다음에 거기에 조금 더 하고 먼저 풀게요. 자, 혀. 승우아, 혀 뭐하니? 해요? 응. 맛을 낯을 보죠, 그죠? 다른 사람 놀릴 때도 혀를 사용하죠. 메롱물이 나서, 그지? 그럴 때 빼고는 이제 맛을 보죠.
맛을 보는 감각을 뭐라 그러니? 미각. 미각이라 그러죠. 미각. 만미자 써가지고 미각. 그래서 혀를 보면은 혀가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옆에서 그래서 매로 하면 여기가 이제 혀의 앞부분이고 여기가 이제 목구멍 넘어가는 혀의 뒷부분인데 혀가 보통 이렇게 사람마다 모양은 좀 달라요. 혀가 뭐 모양이 어떻든 간에 아무튼 여기 입 안에 있으니까 뭐 상관은 없죠. 그쵸? 혀가 되게 긴 사람은 막 턱까지 내려오는 사람도 있다. 자, 혀가 있을 때 혀를 매롱하고서 이제 거울 같은 데 보면은 자세하게 보면은 이렇게 오돌도돌 좀 튀어나와 있어요. 이렇게 미세하게 조그맣게 혀에 이렇게 오돌도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유두라고 하는데 얘를 이제 확대해서 보면은 이 그림같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좀 징그럽게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그리면 혀에 이렇게 오돌도돌 이렇게 좀 튀어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유두라고 하고 여기 사이에 이제 액체가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있어요. 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혀 전체에 굉장히 많고 혀에서 너네 맛을 본다라는 건 액체 맛을 보는 거야. 입안에 고체가 들어가면 어떻게? 뭐 침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녹여가지고 액체 맛을 보는 거죠. 자, 그래서 혀는 액체 화학 물질의 맛을 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액체 화학 물질의 맛을 본다. 화학 물질이라 그래서 뭐 나쁜 물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액체 물질 중에 화학 결합해 있는 대부분의 뭐 영양소들이 화학 결합하고 있죠. 그 요 속으로 이제 액체가 들어가면은 혀 안쪽에 보면은 이제 맛을 느끼는 곳이 있어요. 맛을 느끼는 곳을 통틀어서 맛봉오리라 해요. 맛봉오리. 이 부분을 맛봉오리. 그리고 맛봉오리를 또 확대해서 보면은 안에 맛을 느끼는 세포가 있어요. 혀니까 무슨 세포? 어떻게 알았어? 옛날에는 미각세포라고 그랬는데 이게 또 명칭이 또 바꿨어. 왜 바꿨는지 모르겠어. 맛세포라고 명칭을 바꿨는데 맛을 느끼는 세포다. 그러면 요 맛세포에서 맛을 느끼고 그 자극이 이제 신경이 붙어 있거든. 혀에 있으니까 무슨 신경? 미각신경. 맛신경은 아니에요. 이건 미각신경이라고요. 미각신경. 모든 신경은 어디까지? 뇌까지. 대뇌까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맛보는 거 간단해. 혀에 뭐 음식이 들어가면 유두 사이에 액체 물질이 들어가고요. 액체 물질이 들어가면 맛봉오리 안에 맛세포에서 맛을 감지하는 거예요. 맛세포에서 맛을 감지하면 그게 미각신경 따라서 뇌까지 맛자극이 가는 거예요. 간단하고요. 그래서 여기 뭐 그림은 시험에 또 이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림도 봐줘야 돼. 유두 혀 표면에 작은 돌기, 이게 약간 울퉁불퉁 돌기가 있어요. 요 안에 혀 안쪽에 맛을 느끼는 맛봉오리. 얘가 느끼는 건 아니고 맛봉오리 안에 맛세포에서 맛을 느끼는 거죠.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 그리고 신경 뭐 이렇게 있다는 거. 네, 혀에서 맛을 볼 때 혀에서 느끼는 기본 맛이 있는데 네, 이 맛세포에서 맛을 느낀다 했죠. 맛세포에서 느끼는 기본 맛이 단맛, 그렇지, 신맛. 또 무슨 맛 느끼니? 쓴맛. 또 짠맛. 이런
것들이 이제 맛세포에서 느끼는 기본적인 맛이에요. 이런 걸 느끼고 맛 중에서 또 이런 거 있죠. 매운맛, 그 다음에 떫은 맛. 얘네들은 좀 주의해야 되는데 요거는 맛세포에서 느끼는 게 아니에요. 매운맛은 저번 시간에 배워 우리 피부 감각 중에 아픈 거 느끼는 통점 있죠. 요거는 피부 감각에서 느껴요. 그래서 니네 너무 매운 거 먹으면 어때? 힘들지. 힘들다는 건 혀가 얼얼하면서 아프지. 그래서 만약에 청양고추를 먹었어. 그럼 혀가 좀 있으면 얼얼하면서 아플 거야. 이게 통점에서 느껴서 그래. 그 청양고추를 세련이 또 멍 때리지 마. 어디 쳐다보니? 세련이 멍 때리고 있었지. 청양고추를 만약에 손등에다가 이렇게 잘라서 올려놓으면은 이 손등도 조금 있다 어떻게 되냐면 붉어지면서 막 따가우면서 아파요. 왜 그래? 피부 감각이 통점에서 얘를 느껴서 그래. 그래서 매운맛은 뭐 매운 게 이렇게 들어오면은 혀에 여기 피부가 있을 거 아니야. 이런 피부 감각 중에 통점에서 매운 걸 느끼고요. 떫은 맛은 피부 감각 중에 앞점에서 느껴요. 그래서 주의할 거는 요 맛봉우리 안에 맛세포에서 느끼는 기본 맛은 이런 거고 매운맛, 떫은 맛은 요 맛세포에서 느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느끼는 게 아니야. 그 피부에서 느껴요. 피부에서. 이런 거 좀 주의하도록 하면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감각기구는 다 배웠어. 다 배웠고 밑에 이제 정리를 한번 보면은 추가적으로 하나 더 여기 있구나. 자, 여기 보자. 추가적으로 뭐 하나 더 하라 그러냐면은 음식 맛을 볼 때는 혀로 맛을 보잖아. 미각으로. 그치? 근데 후각도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음식 맛을 볼 때는 냄새를 맡으면서 맛을 보면은 맛이 확실히 잘 느껴지고요. 코를 만약에 맡고서 맛을 보면 맛이 좀 잘 안 느껴져요. 그래서 니네 뭐 쓴 한약이나 이런 거 먹을 때 막 코 막고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거 봤니? 막 먹기 싫은 약 같은 거 먹을 때 코 막고 먹고 막 그러는데 코를 막아버리면 맛이 약간 잘 안 느껴져. 그래서 실제로 콜라하고 사이다가 있어. 그 사람이 눈을 가리고 하나는 콜라고 하나는 사이다야. 근데 코를 막았어. 집게로 막고 아니면 막든지 아무튼 막았어. 막고서 냄새를 못 맡게 한 상태에서 콜라 한번 먹어보고 사이다 먹어보고 그러면 구별이 안 돼요. 잘 안 돼. 실제로 해봐 집에서. 콜라하고 사이다가 구별이 잘 안 돼. 눈 가리고. 그리고 사과하고 양파 있죠. 사과하고 양파도 냄새를 안 맡아. 코를 완전히 가린 상태에서 맛을 보면 구별을 잘 못한대요. 쉽게 이해가 안 되죠? 양파 막 냄새 나잖아, 그치? 근데 그 냄새 아예 못 맡게 하고서 맛을 보면은 사과하고 양파도 구별을 잘 못한대요. 그래서 음식 맛은 미각만 영향이 있는 게 아니고 승우야? 뭐도 영향이 있다? 후각도 영향이 있다. 자, 그래서 후각은 저번 시간에 배운 거 냄새 맡는 거는 코에서 뭐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의 냄새를 맡고 코에서 냄새 맡는 부분은 어디라 그랬어? 기체가 들어갔을 때 코 윗부분. 코 윗부분 후각 상태에서 냄새를 맡으면 그 안에 후각세포에서 냄새를 감지하고 그게 후각신경 따라서 뇌까지 간다 그랬고 중요한 특징점 뭐라 그랬어? 감각기관 중에 가장 어떻다 그랬어? 예민하다. 둔한 게 아니고 가장 예민하다. 민감하다. 하지만 같은 냄새를 계속 맡고 있으면 쉽게 어떻게 된다고? 피로해지죠. 그래서 같은 냄새를 잘 못 느낀다고.
그럼 미각은 오늘 배운 거. 뭐 배운 거니까. 맛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혀 요 맛세포에서 느끼는 기본 맛에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감칠맛이라는 것도 있어요. 감칠맛이라 그래서 이게 맛이 좀 애매한데 뭐 입맛 땡기는 맛? 아무튼 뭐 그런 건데 뭐 이런 맛도 있어. 참고삼아 받도록 하고 오른쪽에 문제 있죠? 네, 풀어봅시다. 문제 어렵지 않을 거야. 눈에서 요것도 가끔 잘은 안 나오는데 가끔 시험에 나오고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주면 나와요. 네. 근데 기본 지식으로 좀 알고 있는 게 좋죠. 자, 눈 나쁜 사람이 눈에 뭐 이상이 생긴 사람이 크게 두 가지로 봐요. 근시하고 그 다음에 원시. 뭐 난시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난시는 막 물체가 겹쳐 보이는 게 난시고 가인이하고 예은이는 안경 안 꼈네? 눈 좋냐? 근데 그냥 되게 좋진 않아요. 둘 다? 네. 근데 그냥 안 끼는 거야? 네? 왜 안경 끼고 좀 얼굴 좀 가리지? 그래가지고 선생님 얼굴 가리려고 두꺼운 뿔테로 바꿨죠. 자, 근시하고 원시가 있는데 한자로 하면 근자가 무슨 근자일 것 같니? 가까울 근자예요. 시자는 볼시자. 네? 시각할 때 시자. 네. 그럼 근시는 뭐야? 가까운 걸 못 보는 거. 아니, 가까울 근자, 볼시자. 가까운 걸 잘 보는 거. 가까이 있는 건 잘 보여. 가까이 있는 건 잘 보여?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은 멀리 있는 게 잘 안 보이는 사람이야. 그래서 선생님도 그렇고 너네도 지금 안경 낀 사람들이 멀리 있는 게 잘 안 보여서 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나 너네들 근시야. 그럼 원시는 뭘까? 가까운 게 안 보이는 거. 멀원자 보이시자. 멀리 있는 게 보여.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은 가까이가 잘 안 보이는 거야. 가까운 글자. 가까이 잘 안 보이는 거. 너네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데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이제 나이가 들면은 가까이 있는 게 잘 안 보여서 뭐 가까이 있는 책이나 뭐 이 신문 같은 것도 막 이렇게 멀리 대고 보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눈이 좀 변해 나이가 들면. 자, 근시는 가까이 있는 건 잘 보이고 멀리 있는 게 잘 안 보이는데 눈을 좀 심하게 그리면 너무 튀어. 이해하기 쉽게 좀 심하게 그린 거예요. 봐봐. 눈에 수정체가 있는데 수정체가 눈 좋은 사람보다, 그러니까 정상인보다 수정체가 두꺼워져요. 얘가 두꺼워지고 그 다음에 이 수정체부터 요 상이 맺히는 곳이 망막이라 그랬죠. 망막. 요 망막까지를 눈의 길이, 안구 길이라고 그러는데
안구 길이가 정상인보다 좀 길어요. 그러니까 눈이 쉽게 얘기해서 정상보다 이렇게 약간 찌그러졌다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좀 길다. 예? 예. 근데 이건 심하게 그린 거고 이렇게까지 찌그러지지 않고 그럼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빛이 오면은 이 수정체에서 빛을 어떻게 해요? 모아주죠. 네. 그래서 모아서 이 망막에 맺히게 해줘야 되잖아. 그치? 근데 얘가 두꺼워. 그러니까 어떻게 해? 좀 힘들어요. 너무 잘 모아. 예? 그러니까 볼록 렌즈가 너무 두꺼우니까 너무 잘 모아. 그래서 앞에 맺혀요. 얘가 상이. 그리고 눈의 길이도 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상이 못 가. 그러니까 앞에 맺혀요. 그럼 얘를 여기까지 끌어줘야 돼. 그래서 이제 안경을 끼는 건데 너네가 낀 안경이 무슨 안경일까? 볼록 렌즈일까? 오목 렌즈일까? 오목 렌즈예요.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은 이제 돋보기 볼록 렌즈 끼거든. 렌즈 두꺼운 거. 너네는 오목 렌즈. 선생님도 그렇고. 그래서 앞에서 오목 렌즈를 이렇게 싹 껴주면 그래서 이거 알아도 돼. 근시를 교정할 때는 오목 렌즈를 껴주는데 오목 렌즈는 빛을 어떻게 하니? 터트리죠. 이거 한번 배워줘요. 그 빛이 봐봐. 들어갔는데 오목 렌즈가 빛을 퍼뜨려. 들어갔는데 빛을 퍼뜨려. 그 다음에 수정체가 모아주지. 이거 모아주면 이거 뒤에가 이렇게 딱 맺혀요. 네? 네. 그래서 너네 안경 끼고 있을 때는 요 오목 렌즈 때문에 빛이 뒤에 맺히는데 안경을 딱 벗으면 이 렌즈가 없어지니까 여기에 맺히겠죠. 그냥 잘 안 보이죠. 흐릿하죠. 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알아둘 거 근시 가까운 건 잘 보이고 멀리 있는 물체가 잘 보이지 않는 사람. 방금 얘기했듯이 수정체하고 망막 사이의 거리가 멀어요. 안구 길이가 길고요. 그 다음에 요거 수정체가 약간 두꺼워요. 그래서 상이 어디 맺힌다? 망막 앞에 맺혀요. 여기 노란색. 그래서 얘를 뒤로 끌어줘야 돼. 그래서 무슨 렌즈로 교정한다? 오목 렌즈로 교정을 해준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원시. 자, 원시는 멀원자, 보일시자, 멀리 있는 건 잘 보여요. 그런 거꾸로 가까이 있는 게 좀 잘 안 보여요. 이해를 못하겠지만 너네도 이제 나이 들면 그렇게 돼. 할아버지 할머니쯤 되면 이제 가까이 있는 게 좀 잘 안 보여져요. 선생님도 좀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나이가 이제 들어가고 이제 아이고 나이를 너네 나이대로 되돌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 그럼 선생님 막 날아가는 애들 그냥 공부 다시 해야 되잖아요. 네? 공부 다시 해야 되잖아요. 공부가 지금 다시 하려고 그러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재밌을 것 같아요. 하긴 공부는 다 싫어되지. 자, 볼게요. 원시. 자, 원시는 아까 얘기했듯이 가까이 있는 물체가 잘 안 보여요. 그럼 멀리 있는 건 좀 잘 보이는데 눈을 좀 심하게 그리면 이해하기 쉽게 데이터 심하게 그린 거예요. 이렇게 될 수는 없어요. 수정체가 정상인보다 어때? 얇아요. 아니, 길다기보다 이제 얇아. 우리가 수정체가 정상인보다 얇아요. 그리고 여기 수정체에서 요 망막까지 안구 길이가 어때? 짧아요. 이거는 심하게 그린 거라 그래서 이렇게까지 안 찌그러져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빛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자, 빛이 들어왔어. 그래서 수정체에서 모아야 되는데 볼록 렌즈 역할하는 얘가 너무 얇죠. 그럼 잘 모아요, 못 모아요? 잘 못 모아요. 그러니까 뒤에까지 상이 가요. 그리고 눈의 길이, 안구 길이도 어때? 짧지? 그럼 여기 맺힐 수가 없어. 그래서 뒤로 가거든? 그래서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무슨 렌즈 끼니? 볼록 렌즈 돋보기 끼죠? 그래서 원시는 교정할 때 돋보기 안경, 볼록 렌즈를 껴요.
그러니까 볼록 렌즈를 눈앞에다가 이렇게 끼면은 볼록 렌즈가 빛을 어떻게 하니? 모아요. 모으죠? 그럼 눈앞에서 모아져요. 조금 보인 다음에 수정체에서 또 모으죠? 네. 그럼 이 앞에다 또 이렇게 맺히게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원시 멀리 있는 거는 잘 보이고 가까이 있는 물체가 잘 안 보이는 사람, 수정체하고 망막 사이의 거리 안구 길이가 정상인보다 가까워요. 그래서 상이 어디에 맺힌다? 멀리. 망막 뒤에. 망막 뒤에 맺히죠. 그래서 얘를 앞으로 당겨주기 위해서 무슨 렌즈? 볼록 렌즈 낀다. 네? 네, 이렇게까지 정리해 주시면 돼요. 머릿속으로 좀 이해하는 게 좋죠? 외워도 되는데 이해를 하면은 더 좋고요. 자, 그래서 이런 거 바탕으로 해서 뒤에 있는 문제는 숙제로 해오시고요. 선행하자오. 선행하자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